그러니까 융이 프로이트를 떠날 때 융은 뭘 떠났느냐 하면요. 정신분석 자체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을 다 두고 갔기 때문에 융이 그 이후에 만든 이론은 정신분석과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새로운 치유 이론이에요. 근데 전 그것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양쪽 이야기를 전 둘 다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4주에 제가 들려드릴 거예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프로이트가 여기 앉고요. 환자를 이렇게 눕게 하는 거죠. 고개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뭐 내가 해가지고 너무 힘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해요. 그럼 프로이트가 여기 앉아서 들어요. 왜 눈을 쳐다보지 못하게 했을까요? 아무에게나 다 하라고요. 그 사람의 눈을 보면 바로 그 사람을 내 안으로 딱 집어넣어서 그 사람이 뭘 원할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만나지 말라는 거죠. 의사는. 분석가는. 그래서 자기 분석하실 때도 이렇게 막 고개 끄덕여주고 그거보다 관찰만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정신분석은 공감, 배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신분석에서는 관찰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 관찰이라는 게 눈으로 하는 관찰이 아니에요. 뭘로 하는 관찰일까요? 귀로 하는 관찰이에요. 그래서 외과 의사 할 때는 눈 그리고요. 정신분석가 할 때는 귀 그려요. 듣는 거죠. 내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들어보시면 걔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걔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있어요. 걔가 꿈을 꿨는데 뭐가 나왔어요. 들으시면 뭘 제일 많이 하는지 알아요. 근데 우리 바쁘고 안 듣게 되잖아요. 듣기만 하면 정보가 쌓이고 그 정보를 채로 걸으면 제일 많이 하는 단어,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 그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믿습니다. 프로이트는. 말 많이 하는 사람 꼭 뭐 하죠, 선생님들? 말 많이 안 하시는군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은 꼭 실수해요. 정신분석은 말을 많이 하게 만들어서 실수를 많이 하게 만들고, 실수를 많이 하면 처음에는 내가 막 꾸밉니다. 이미지도 중요하잖아요. 나는 뭐 이렇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가족에서 중에 뭐 이렇고, 내가 속에서 사람 만날 때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실수를 하는 거죠. 툭. 근데 그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빨리 가려야죠. 말을 자꾸만 해요. 그럼 또 툭. 더 이상 가릴 수 없게 되는 그 지점이 내가 그 문제를 깨닫게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은 토킹 큐어라고 불러요. 토킹 큐어, 말 많이 하게 하는. 자기분석, 일기 토킹 큐어에 해당됩니다. 말을 많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많이 하다 보면 툭 올라와요.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는데 진짜 아빠 때문에 이렇게 툭 나왔어요. 제일 중요한 두 가지 또 단어들. 죄책감, 자기징벌. 지나치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병수발을 오래 하던 여자가 있는데 환자 중에 이제 저 제발 나 좀 놔주시지 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징벌, 다리가 마비가 된다거나 못 놀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징벌이죠. 그래서 프로이트가 그 메커니즘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딱 읽어내요. 그리고 다 아는데 사실 자기만 몰라요. 그 사람만.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늘 행복하고 이 사람 참 기분 좋고 오늘도 참 행복하게 우리. 근데 정신분석은 조금 어둡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힘든 부분,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 보고 싶지 않은 부분, 그것에 대해서 그냥 보고 괜찮아. 일상의 불행 정도. 뭐 어렸지 뭐. 그럴 수 있었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게. 다음으로 넘어가게. 그렇게 내가 그걸 가려 덮으려고 하면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게 해주는 게 정신분석이기도 합니다. 지금 모세의 이야기 쓰고 있어요. 예, 말년에 지금 히틀러 막 그러고 있는데 모세, 이집트 사람이라고. 만약에 모세가 이집트인이라면 막 이러면서
전체 서사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유대인 박해? 왜 유대인이란 정체성 자체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지? 내가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대단한 질문이죠. 그 질문을 우리 삶 속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존에 있던 이미지를 깰 수 있는, 거기 균열을 내서 우리가 새롭게 뭔가 할 수 있게 되는 그 균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정신분석이 계속합니다. 자기가 몸소 보여주었고요. 정신분석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눈이 아니라 귀로 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한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한 15분 이야기하는데 엄마 이야기를 5번을 해요. 머릿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있다고 그렇게 많이 하게 되진 않잖아요. 뭐지? 라고 한번 물어보실 수 있는 거죠. 속으로. 또 내가 이상하게 어떤 말을 내가 왜 그랬지? 나의 실수? 그게 거기 진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면 내가 하는 말 왜 말일까? 왜 제스처는 안 돼? 됩니다. 되는데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제가 지금부터 말 안 하고 제스처로만 어떻게 전달을 해볼게요. 남은 시간. 불가능하죠. 우리가 가진 별로 좋지 않은 도구예요. 말은. 나 얼마나 사랑해. 완벽한 완전은 안 좋다겠습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얘기를 못 해줘요.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건 우리에게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불충분한, 불완전한 도구지만 우리가 가진 유일한 도구예요. 말을 못한다. 수화 있잖아요. 수화도 있고 다른 방식의 말에 해당되는 것. 그걸 관찰하고 그걸 듣고 채로 걸러서 거기서 반복을 알아내는 게 바로 정신분석학입니다. 제가 오늘 쥐인간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로 이 사람의 문제를 분석하고 치유로 가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좀 확실하게 해결을 해드릴게요. 쥐인간 사례가 프로이트가 치료했던 환자의 사례고요. 익명성을 위해서 환자 보호를 위해서 쥐인간이라고 불러요. 프로이트가. 예. 요렇게 아주 치밀하게. 그래서 추측하시면 안 됩니다. 뭔 것 같아. 프로이트가 제일 싫어하는 게 추측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늘 이렇게 말하죠. 정신분석은 과학입니다. 광고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예, 프로이트의 주요 없죠? 그냥 쭉 한 번만 넘길 테니까 눈을 한 번만 맞춰보세요. 8,000페이지 썼습니다. 프로이트 맨날 왜 정신분석학은 성이야기만 합니까? 나영이 사건 기억나시죠? 성이야기 빼놓고 야만에 대한 이야기, 그 야만에 길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 우리 못합니다. 성범죄, 성폭력, 성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마라. 어떻게 안 합니까? 성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치유에 대한 이야기, 그것과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성을 내용으로, 그러니까 성이 기반이거나 구조가 아닙니다. 성은 내용입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 내용. 그리고 또 우리가 말 안 하는 게 문제가 많이 되겠죠. 말 안 하는 것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또 성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프로이트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이트한테 온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를 그냥 보지 말고 아무 얘기나 하세요. 프로이트 이렇게 말해요. 오늘 어디서부터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해요. 개입 안 해요. 절대로 내가 지도하거나 내가 개입하거나 하지 않아요. 듣다가 A, B, C로 가야 되는데 A, B, Z로 갔어요. 그럼 B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요 정도예요. 그러면 자기가 설명하다가 아는 거죠. 내가 왜 C를 못 가지? 안 갔지? 못 가네. 가기가 싫으네. 왜 그렇지? 하고 다른 연상이 나오는 거죠. 자기도 몰라요. 근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러면 사실 한 번 봤는데 정신분석이 돈도 비싸고 뭐 시간도 그만큼 있어야 되고 그거 어떻게 대중이라고 대중화 어떻게 자기 분석이요. 프로이트도 자기 분석해서 정신분석 만들었습니다. 자기 분석을 할 때 그러면 그 자료
그러면 이 분석가가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꿈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꿈에 나오는 거예요. 이미지들이, 이야기들이. 근데 그 꿈은 검열이 의식적인 게 조금 약해졌을 때 나오는 자극이니까 그걸 받아 적어서 분석하면 거기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프로이트의 첫 번째 꿈 보면요. 프로이트가 평생 잘못한 건 다 모여 있어요. 거기. 꿈은 당신이 어젯밤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다. 뭐 이런 거죠. 정말 다 있어요. 프로이트의 첫 번째 꿈을 보면. 그래서 꿈을 저는 믿습니다. 개꿈은 없습니다. 꿈 분석 할 때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1900년 꿈의 해석. 망각의 심리학적 기제 오늘 잠깐 할 텐데요. 단어 하나를 잊어버려요. 왜 이 단어가 기억이 안 나지? 하고 그게 너무 답답해서 논문을 씁니다. 이게 그 논문이에요. 그리고 이 논문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 속에 첫 챕터로 다시 넣어요. 그래서 열린 책들에서 나온 프로이트 선집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겠죠. 꿈의 해석. 자기 꿈이 상당히 여기 많아요. 자기 꿈 분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꿈의 해석. 아버지와의 문제가 늘 있었거든요. 꿈의 해석에서 아버지와의 문제를 풀어갑니다. 프로이트가. 돌아가신 다음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와 화해해요. 카프카는 아버지와 화해 못하죠. 카프카라는 소설가는. 그런데 프로이트는 아버지와 화해합니다. 꿈의 해석 재판 나올 때 9년쯤 후에 내가 이거 왜 썼는지 알았다. 아버지 문제였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신분석학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괴로웠거든요. 그러니까 꿈으로 자꾸 나오는 거죠. 해결될 때까지 꿈은 나옵니다. 해결하실 때까지 나옵니다. 반복됩니다. 아주 집요합니다. 우리의 꿈은. 그리고 요것도 잠깐 볼 겁니다. 여기 주인간도 잠깐 볼 거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분석도 했네요. 정신병 분석도 했고요. 모세상 분석, 그건 아주 조금 잠깐 한 거예요. 모세상은. 이론적인 논문 나오고 자아, 이드 이런 거 아시죠? 들어보셨죠? 자아, 이드 그리고 초자 나오는데 그게 23년이에요. 그래서 23년 전에 나오는 책을 보시면 초자라는 말이 없겠죠. 그러니까 정신분석학 강의가 제일 많이 판매 순위 1위입니다. 제일 많이 이걸 구매하시는데요. 저걸 읽으시면 끝에 당황하시죠. 초자가 없어. 없죠. 그 전이잖아요. 그래서 프로이트 이렇게 연대순으로 쭉 따라가면서 저런 거 읽어보셔도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특히 예술 분석 같은 거. 왜 전쟁인가? 이게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논문으로 나올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동일시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전쟁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동일시. 그 이야기 다음 주에 할게요. 여기 모세와 일신교 쓰네요. 마지막에. 요거는 못 끝내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아주 엄청난 작업을 하다가 8,000페이지 쓰고 7,000페이지 정도 편지를 써요, 또. 지금 저는 편지 작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과, 이과 통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과를 가서 의사 가서 글을 잘 쓰니까요. 충분히 살렸죠. 글을 잘 쓰고 글 쓰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사실은 문과를 갔어야 되는데 유태인이고 돈 벌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일단 이과는 간 거예요. 의사 됐는데 포기 안 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아니까. 그리고 프로이트는요. 어릴 때 이미 15살에 성숙한 분석가입니다. 딱 보면 옆에 그 친구한테 굉장히 괴로워하는 부인이 있어서 그 친구가 막 치를 떨면서 자꾸만 날 귀찮게 해. 견뎌드려. 네가 그 부인이 괴로워하시는 걸 딱 견뎌드려야 그래야 그 부인이 지금 굉장히 괴로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셔서 그 고통이 경감돼. 네가 괴로운 만큼 그 부인의 고통이 경감돼. 견뎌. 이렇게. 15살이에요. 그 이제 대학 가서도 계속 둘이 서신교환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대학 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는 말이지 이런 거 다 들을 거야 하고 연강을 이렇게 많이 할 거야 이거 보냈더니 야 이렇게
이거를 나는 초절임을 피크를 담아가지고 내가 좀 보관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런 시간표는 내가 또 처음 봤다. 너 이렇게 하면 진짜로는 하나도 못 배워. 나는 뭐 할 거냐면 의대 왔지만 난 철학 공부, 문학 공부할 거야. 1학년 땐. 그래서 문학을 읽습니다. 문학과 철학만 공부를 해요. 1학년 때.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막 아르바이트를 막 해요. 그 친구가 또. 그랬더니 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 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를 하냐. 빨리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 생각엔 그게 맞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보면 조언하는 게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15세의 프로이트부터 이분은 분석가셨구나. 성숙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럴 수 있다면 우리 애들이 이럴 수 있다면 우리 교육이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우리 교육이 먼저죠. 우리 교육이 이럴 수 있다면 우리 애들이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물음표를 잔뜩 띄워놨어요. 이게 바로 그 논문입니다. 오르비에토 대성당의 프레스코화 누가 만들었더라? 누구지? 안 나와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배경은 뭐냐 하면요. 프로이트가 당시에 이탈리아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탈리아어하고 독일어하고를 계속 동시통역을 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그러다가 보스니아 헤어제고비나 지역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지인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말이야, 보스니아 지역 거기 내 친구가 하나 사는데 의사인데 거기 터키 사람들이 많이 온단 말이지 내 친구한테. 근데 참 이상한 게 완전히 그 의사를 믿는다고 하더군. 이렇게 프로이트가 말해요. 그러면서 내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환자들이 와서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2 남았습니다. 이렇게 아니 이럴 수가 이렇게 안 하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겠죠. 이렇게 그냥 완전히 완전한 신뢰를 준다. 그 얘기가 하나가 생각이 나고 또 성 문제에 대해서 특히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한다. 선생님,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건 정말 세상이 끝나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소리가 또 친구가 했던 말 중에 그러니까 환자가 했던 말을 전한 거죠, 친구가. 선생님 하면서 그게 들리는 것 같이 떠오르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근데 소재가 이제 바뀌고 대화의 주제가 절로 가면서 왜 그 오르베토 대성당의 최후의 심판 누구지? 시뇨렐리거든요. 시뇨렐리라는 화가 이름이 떠오르질 않아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보티첼리? 이렇게 된 거죠. 보티첼리? 조금 있다가 볼트라피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프로이트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왜 시뇨렐리를 잊어버렸을까? 두 번째, 왜 시뇨렐리 대신에 보티첼리와 볼트라피오가 떠올랐을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시뇨렐리죠. 그리고 보스니아 헤어제고비나 보스니아 지역을 지나고 있죠, 지금. 그죠? 그리고 선생님, 독일어로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이제 몇 번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다가 시뇨렐리가 안 떠올랐어요. 이 도표를 그려봤더니 보스니아, 그럼 보티첼리에서 볼트라피오 보는 어디서 왔냐? 여기서 갔다는 거죠. 엮이는 게 있는 거죠. 연결되는 게 있는 거죠. 닮은 거예요. 이 말들이.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세요. 댁에 가셨는데 서영 뭐 이렇게 가시겠죠. 누구였더라? 꽃게?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렇게 안 가시잖아요. 비슷한 걸로 가시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론이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로 접근하는 이론. 선생님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말 안 해야지, 생각 안 해야지 하면 그게 딱!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은 의외로 간단해요. 언어에 의해서 움직여요. 프로이트가 그렇게 주장해요. 그러면서 그걸 증명한 거예요. 자기 깐에는. 근데 너무 복잡해요. 근데 한번 보시면
보. 그러면 엘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뭐랑 비슷하세요? 그쵸. 시뇨렐리. 요거 잊어버렸잖아요. 시뇨렐리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린 것 중에 한 부분 엘리가 보는 보스니아에서 올라왔고 머릿속에서 막 컴퓨터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가 보티첼리 잡고 올리는 거죠. 보티첼리. 그럼 볼트라피오는 어디서 왔을까요? 프로이트가 머물렀던 요 전에 잠시 머물렀던 마을이 트라포이예요. 트라포이하고 되게 비슷하죠. 볼트라피오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 트라포이 트라피오 엘리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시노르는 뭐냐 했더니 선생님 헤어 제곱이나의 또 헤어가 또 한 번 반복이 되죠. 헤어 선생님 시뇨렐리의 시뇨르 제가 아까 이탈리아어하고 독일어하고 계속 동시통역하고 있어야 됐잖아요. 이탈리아어에서 선생님은 시뇨르 그러니까 선생님이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통역하던 끝이라 가지고 프로이트가 만약에 시뇨렐리를 생각을 딱 떠올렸어요. 만약에 내가 시뇨렐리를 딱 말을 했다. 그러면 바로 연결되는 연상들이 뭐가 있을까요? 시뇨렐리에서 시뇨르니까 바로 헤어. 그 친구한테 했던 말들. 근데 그 말 두 개 중에 하나는 성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트라포이에서 그 마을에서 소식을 하나 받았어요. 프로이트가.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 소식이 뭐냐면 자기가 예전에 치료했던 환자가 성문제를 비관해서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겠죠. 바로 시뇨르, 헤어, 그리고 환자의 죽음. 내가 살릴 수도 있었을 그 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거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눌러버려야 되죠? 시뇨르에서 눌러버려야 돼요. 시뇨렐리를 아예 안 나오게 해버리면 거기까지 안 가는 거죠. 시뇨르 헤어 가면 그 환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교묘하게도 그걸 눌러버린다 하더라도 옆에 게 튀어나오는 거죠. 어떻게 튀어나오나요? 티첼리? 볼트라피오? 그래서 대신 튀어나온 단어를 가지고 분석을 해도 내가 애초에 떠올리려고 했던 게 뭔지를 찾아갈 수 있다. 그게 정신분석입니다. 꿈분석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 같이 해볼 겁니다.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거 우리가 매일 하면서 사는 겁니다. 뭐더라? 다른 단어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게 어디서 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결국은 이거 죽음과 성이죠. 그거 잊어버리고 싶었던 거죠. 생각 안 하고 싶었던 거죠. 제가 굉장히 중요한 요 메커니즘인데요. 언어로 하는 메커니즘. 한 10분 쉬었다가 쥐인간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쥐인간의 경우 지금 그게 진짜로 치유하고 연결이 된다고? 치유, 성숙, 행복이랑 그거를 제가 프로이트의 사례 쥐인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